아, 이게 아까 저 자막에 올라간 주제인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도망가면 부모님을 죽일 것. 오. 잠적한 채무자 찾아 감금한 50대, 60대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렇다네요. 예. 빚보증을 뒀다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몰리자 채무자를 찾아 감금을 한 50대, 60대 두 명인가 봐요. 네. 이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구속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갔다가 법정 구속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의 원주지원, 원주죠. 예. 예, 이진수 판사가 폭력행위 처벌법상의 공동감금, 어이 센 건데요. 공동강금. 예, 그 다음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60세고요. 네. B씨 57세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3월 원주에서 경남 진주에 있는 C씨 39세인데요. 네. 집에 찾아가 한 번 더 도망가면 부모님을 죽이겠다며 협박을 해서 7시간 동안 C씨를 승용차와 모텔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2년 전 사건이네요. 네. 또 아래층 사람인데 물이 새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C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제목만 보면 좀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네. 나름대로 이 A씨, B씨한테 네. 뭐 이제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B씨가 뭐예요?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 그러니까 그 이제 감금 당했던 C씨가 있죠. 네. C씨 빚보증을 A가 서준 거예요. 아, C씨에 대한 빚보증, 감금난 씨 A가 빚보증 서주고. A가 C의 네. 빚보증을 4,500만 원을 서줬다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뭐 보면은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을 한다 그러고, 네, 네. 이제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C씨는 이제 뭐 다른 유흥주점에서 뭐 이제 일을 종업원으로 이제 했다는 건데. 일로 아는 사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빚보증을 서줬는데, 네. 그러면 C씨가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C가 갚아야지. 네. 네. 근데 안 갚고 잠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를 1년 정도 탄 거예요. 네, 그냥? 1년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빚보증을 A가 서줬는데 자기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C가 안 갚으면은 이 A한테 보증 책임이 지금 넘어오잖아요. 네, 그런 네. 상황이 되니까 이 C를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네. 감금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네. 1년 동안 수소문했대요. 그러니까 없어져. 찾으려고? 네. 그래갖고 마침내 이제 찾으니까 얼마나 이제 분노가 폭발했겠어요. 네. 근데 아무리 분노가 폭발해도 이런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안 되죠. 안 되죠. 네. 뭐 본인이 뭐 그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뭐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맞아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네. 저기 재판부에서는 이제 나쁘게 보긴 본 거네요. 법정 그렇죠. 구속을 했으니까. 네, 법정 구속된 거죠.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빚보증 서주고 빚보증 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서로 되게 친한 사이였을 그렇죠. 텐데 이게 돈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그죠? 원래 교수님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보증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서주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근데 주변에서도 보시죠. 이거 남 사이 뭐 친한 사이 남인데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보증 서줘갖고 한 번 박살난 적이 한 번 있었고 솔직히 영 교수님이 보증을 서주셔가지고 네. 아이구나. 세금 체납한 사람한테 체납 관련돼서 제가 네. 그 체납을 한 5천만 원을 안 했어요. 법인세를 그 사람이. 네. 근데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보증을 하면 그 체납에 대해서 일단 기간을 유예해 주는 게 있어서 네. 제가 뭐 인감증명이 뭔지도 모르고 세금 관련돼서 이걸 했다가 네. 나중에 그거 저한테 날라가고 바로 애를 먹은 적 있었어요. 한 5천만 원. 그럼요. 그렇게 예, 되죠. 그것도 있었고 돈은 2번 빌려줘서 물린 적 있어요. 큰 돈은 아닌데. 예. 여분 교수님이 인상 이러신데 여러분들 은근히 사람이 엄청 좋으세요. 근데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못 받을 거 알면서 줬어요. 근데 너무 친한 차라리 친구인데.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아무 돈은- 얘기 안 했어요. 응, 빌려줄 때는 네.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네. 큰 액수면 그거 뭐 다 줄 수는 없겠죠. 네, 네. 근데 내 한도 내에서 내 선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많이 친한 사이라면 네. 그냥 이 돈은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빌려줘야 나중에 네. 의가 안 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난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빚이 있잖아요. 너무 커지면 교도소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면 저한테 빚도 이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 빚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고, 나중에 봤더니 보통 이 누가 경제학자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제학 박사님 그러는데,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가서 죽어도 못 갚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50 정도로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 5억 정도가 된대요. 네. 여기저기 땡기고. 근데 네.
저도 그 정도였는데 친구가 봤더니 빚이 거의 그 정도 맞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고소가 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교도소 간 거지.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웃기는 게 네. 이제 그 부인을 만났어요, 우연히. 그분의 부인? 예, 네네. 너무 저 답답하니까 그 잡혀간 친구가 네. 저가 또 고소가 들어올까봐 보냈나 봐요. 네네. 저라도 고소 추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 부인이 왔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혼자 뭐 저기 뭐 일하고 막 수습하고 예, 이제 수습하고 해야 뭐 되죠. 네. 노동하고 막 그러시니까 100만 원 또 줬다니까요. 뽑아가지고 실제 얘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 영 교수님이 굉장히 사람이 좋으세요. 그 애기 돌잔치도 갔는데 어떡하냐고 애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 빌려주지 마세요. 이게 결론에 이게 돈거래 하지 마세요. 예. 안 하는 게 좋은 것 네. 같아요. 친한 사이일수록 그냥 돈거래 예, 안 그냥 하는 그 게 조카 밥 먹이라고 준 건데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엄마가 약속했으니까.